내 진짜 부모 찾고 싶어. 14년간 숨겨왔던 비밀을 알게 된 희망이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임시보호를 맡을 수는 없나요?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갓난아기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던 그 남자.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재벌가에 실종된 상속녀였다는 것을. 그리고 14년간 딸을 찾아 헤맨 친모가 나타나 모든 것을 되찾으려 할 것이라는 사실을. 과연 혈연과 사랑, 무엇이 더 강할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김만석이 작업복 지퍼를 목까지 올리며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10월 바람이 낙엽을 날리며 얼굴을 스쳤습니다. 만석이 목을 움츠리며 첫 번째 쓰레기통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시작이구나. 만석이 혼잣말을 하며 분리수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째 같은 시간,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순자야, 오늘도 힘내자. 만석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5년 전 아내 순자를 위암으로 잃은 후 혼자 지내온 세월이었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마다 일에 집중하며 버텨왔습니다. 백일동과 백이동 사이를 오가며 만석이 꼼꼼히 작업했습니다. 새로 이사온 젊은 부부가 버린 대형 가전제품 때문에 평소보다 일이 늦어졌습니다. 이런 건 미리 신고를 해야 하는데. 만석이 한숨을 쉬며 무거운 박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등에서 뚝 소리가 나자 만석이 허리를 주무르며 숨을 골랐습니다. 나이가 들긴 했나 봐. 백일동 뒤편 쓰레기 집화장에 도착한 만석이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길고양이인 줄 알았습니다. 뭐지? 만석이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새벽 4시 반, 아직 아무도 깨어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선명했습니다. 이건 고양이 소리가 아닌데? 만석이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둘러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분리수거함 옆에 놓인 플라스틱 박스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만석이 떨리는 손으로 박스에 다가섰습니다. 박스 안에서 울음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만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박스 뚜껑을 열었습니다. 핑크색 담요에 쌓인 작은 아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기가 작은 주먹을 흔들며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이게 뭔 일이야? 만석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곧 정신을 차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작고 여린 몸이 만석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이의 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런, 얼마나 추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만석이 급히 자신의 작업복을 벗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에 만석의 몸이 떨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기의 체온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박스 안을 다시 살펴보니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만석이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제발 잘 키워주세요. 이 아이를 사랑해주세요. 글씨가 흘려 쓰여 있었습니다. 마치 급히 쓴 것 같았습니다. 쪽지 옆에는 반짝이는 금목걸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만석이 목걸이를 들어 살펴봤습니다. S, Y, H라는 이니셜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값비싸 보이는 목걸이였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얼마나 힘든 사정이 있었을까? 만석이 아기를 안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기가 울음을 그치고 만석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까만 눈동자가 만석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예쁜 아가를. 만석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당장 112에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품 안의 아기를 내려다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순자와 결혼한 지 1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속상해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순자가 아기 옷을 보며 눈물 짓던 모습도 생각났습니다. 여보, 우리도 언젠가는 아이가 생길 거예요. 순자가 만석의 손을 잡으며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런 순자가 아이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자야, 이게 무슨 일이니? 너가 보낸 거니? 만석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기가 작은 손으로 만석의 뺨을 만졌습니다. 그래, 일단 병원부터 가자. 신고는 그 다음에. 만석이 핸드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111이죠? 아기를 발견했는데요. 네, 어디서 발견하셨나요? 아파트 101동 뒤편 쓰레기 집화장이요. 갓난아기가 박스에.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만석이 아기를 더 꼭 안았습니다. 아기가 작은 손으로 만석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길에 만석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가야. 아저씨가 지켜줄게. 30분 후 경찰차와 앰뷸런스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습니다. 경찰관과 응급구조사가 급히 뛰어왔습니다. 아파트 주민들도 하나둘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젊은 경찰관이 만석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저예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만석이 아기를 발견한 경위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목소리가 계속 떨렸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을 살펴보며 쪽지와 목걸이를 증거봉투에 넣었습니다. 일단 병원에 가서 아이 상태부터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응급구조사가 만석에게서 아기를 받아들 것에 올려놓았습니다. 만석이 아기와 떨어지자 왠지 허전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발견자시니까 같이 가세요. 병원으로 가는 앰뷸런스 안에서 만석이 아기를 지켜봤습니다.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습니다. 만석이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가 급히 아기를 진찰했습니다. 만석이 초조하게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이 지나서야 의사가 나왔습니다. 생후 1개월 정도로 보이네요. 다행히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정말요? 큰 문제는 없나요? 만석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체온이 조금 낮긴 하지만 금방 회복될 거예요. 영양 상태도 나쁘지 않고요. 아이고,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만석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때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도착했습니다. 4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동보호전문기관 김 과장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만석이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아이를 발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막았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김 과장이 보육기 안의 아기를 들여다봤습니다. 아기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참 예쁘네요. 일단 임시보호시설로 데려가야 하는데. 임시보호시설이요? 만석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네, 신원이 파악될 때까지는 전문시설에서 돌봐야 해요. 법적 절차거든요. 만석이 보육기 안의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입술이 살짝 벌어진 채 자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잠들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임시보호를 맡을 수는 없나요? 김 과장이 놀란 표정으로 만석을 쳐다봤습니다. 임시보호를 직접 하시겠다고요? 네, 이 아이를 제가 처음 발견했으니까 책임감이 느껴져서요. 만석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음은 고마우시지만 절차가 복잡해요. 자격 요건도 까다롭고요. 그래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주고 싶어요. 김 과장이 만석의 진심 어린 눈빛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시다면 일단 신원조회부터 해야겠네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이틀, 늦으면 일주일 정도요.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틀 후 김 과장이 만석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반지하 원룸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혼자 사시는군요. 김 과장이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네, 5년 전에 아내를 잃었어요. 위암이었습니다. 만석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힘드셨겠어요. 김 과장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수입은 어떻게 되세요? 월 150만 원 정도요. 많지는 않지만 아껴 쓰면. 아이방은 어떻게 마련하실 건가요? 만석이 안방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이미 아기 침대와 용품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언제 준비하신 거예요? 아내가 아이를 갖고 싶어 해서 미리 사둔 거예요. 만석이 아기 옷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5년 전 순자가 사온 것들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많이 속상해했거든요. 김 과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정말 잘 준비되어 있네요. 제대로 키울 자신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정말 소중히 키우고 싶어요. 김 과장이 만석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시보호 승인해 드리겠어요. 월 50만 원의 양육비도 지원됩니다. 정말요? 고맙습니다. 만석이 기뻐하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흘 후 만석이 병원에서 아기를 데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만석이 아기를 안고 아내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순자야, 우리한테 천사가 왔어. 너가 그렇게 원하던 아이가 왔어. 만석이 아기를 내려다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너는 앞으로 희망이야. 김희망, 우리 가족의 희망. 아기가 작은 손을 움직이며 만석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름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희망아, 아빠가 잘 키워줄게. 절대 외롭지 않게 해줄게. 만석이 희망이의 이마에 살며시 입을 맞췄습니다. 따뜻한 눈물이 희망이의 볼에 떨어졌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희망이가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만석이 새벽 5시에 일어나 분유를 탔습니다. 희망이가 배고파 울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희망아, 밥 먹을 시간이야. 만석이 희망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희망이가 눈을 뜨며 만석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손이 만석의 얼굴을 향해 뻗어나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희망이 일찍 일어났네. 만석이 분유를 먹이며 희망이와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대답은 없지만 희망이가 만석의 목소리를 좋아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분유를 다 먹인 후 만석이 희망이를 재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서 일터로 향했습니다. 김할머니, 안녕하세요. 근처에 사는 김할머니가 계단에서 만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0세의 김할머니는 한 달 전부터 희망이를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일찍 나가네, 만석아. 오늘은 일이 좀 많아서요. 희망이 부탁드려요. 걱정 말고 가. 내가 잘 돌볼게. 김할머니가 희망이를 보러 만석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석이 안심하고 일터로 향했습니다. 청소 일을 마친 만석이 택배 분류장으로 갔습니다. 새벽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추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양육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석 형, 또 왔네. 동료 직원이 만석을 반겼습니다. 아이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형은 정말 대단해. 그 나이에 아이를 키우다니. 만석이 묵묵히 택배를 분류했습니다. 피곤했지만 희망이를 생각하면 힘이 났습니다. 오전 10시 일을 마친 만석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할머니가 희망이를 안고 산책을 나온 참이었습니다. 할머니, 수고 많으셨어요. 별 말씀을. 희망이가 얼마나 얌전한지 몰라. 김할머니가 희망이를 만석에게 건네줬습니다. 희망이가 아빠를 보고 방긋 웃었습니다. 우리 희망이 아빠 보고 웃네. 만석이 희망이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희망이가 깔깔 웃으며 손발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만석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2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걸 왜? 그냥 봐주는 건데. 아니에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일할 수 있어요. 김할머니가 만석의 성의를 받았습니다. 사실 김할머니도 혼자 사는 처지라 돈이 필요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만석이 희망이와 놀아줬습니다. 딸랑이를 흔들어주자 희망이가 좋아했습니다. 희망아, 아빠가 재미있는 거 보여줄까? 만석이 인형을 가지고 장난을 쳤습니다. 희망이가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오후에 만석이 희망이를 데리고 소아과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이가 참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의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밤에 잘 먹고 잘 자거든요. 아버지가 정성껏 키우시는 게 보여요. 만석이 뿌듯해했습니다. 곧 이유식을 시작해야 해요. 준비하셨나요? 네, 책도 사서 공부하고 있어요. 만석이 가방에서 육아 책을 꺼내 보였습니다. 빽빽하게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만석이 희망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부모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저기 봐, 희망아. 형, 누나들이 놀고 있네. 만석이 희망이에게 다른 아이들을 보여줬습니다. 희망이가 신기한 듯 쳐다봤습니다. 벤치에 앉은 만석 옆으로 젊은 엄마가 다가왔습니다. 아기가 정말 예쁘네요. 몇 개월이에요? 7개월이에요. 아, 우리 아이와 비슷하네요. 아내는 어디 계세요? 만석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내는 없어요. 저 혼자 키우고 있어요. 젊은 엄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실례했네요. 괜찮아요. 젊은 엄마가 어색해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만석이 쓸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희망아, 우리는 둘이서도 충분해. 그렇지? 희망이가 만석의 볼을 만지며 웃었습니다. 만석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에 만석이 이유식을 만들었습니다. 미리 공부해둔 대로 쌀미음을 끓였습니다. 자, 희망아. 첫 번째 이유식이야. 만석이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희망이가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잘한다. 우리 희망이. 만석이 기뻐하며 계속 먹여줬습니다. 희망이 얼굴에 미움이 묻자 만석이 닦아줬습니다. 처음인데 잘 먹네. 역시 우리 희망이야. 이유식을 다 먹인 후 만석이 희망이를 씻겨줬습니다. 따뜻한 물에 희망이가 기분 좋아했습니다. 목욕을 마친 후 만석이 희망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줬습니다. 옛날 옛적에 착한 공주가 살았대. 만석이 책을 보며 재미있게 이야기했습니다. 희망이가 책의 그림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공주가 숲에서 길을 잃었는데
친절한 할아버지가 도와줬어. 희망이가 만석의 목소리에 맞춰 옹알이했습니다. 마치 이야기에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무사히 집에 돌아갔대. 우리 희망이처럼 행복하게 말이야. 만석이 책을 덮고 희망이를 재웠습니다. 희망이가 만석의 손을 꼭 잡고 잠들었습니다. 희망이가 잠든 후 만석이 아내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순자야, 희망이가 이유식을 시작했어. 잘 먹더라. 만석이 사진 속 순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원하던 일상이 이런 거였지? 아이 목욕시키고 이야기책 읽어주고. 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미안해, 순자야. 너와 함께 키우지 못해서. 하지만 곧 만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희망이가 있어서 외롭지 않아. 너가 보내준 선물이라고 생각해. 만석이 적금 통장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6개월 동안 매달 30만 원씩 넣어서 180만 원이 모였습니다. 희망이 교육비로 써야지. 만석이 통장을 소중히 서랍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석이 일하러 나가기 전에 김 과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만석 씨, 안녕하세요. 정기점검차 내일 방문하려고요. 네, 좋습니다. 몇 시에 오실까요? 오후 2시쯤 괜찮으세요? 네, 그때 집에 있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만석이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항상 깨끗하게 정리해두지만 더 꼼꼼히 청소했습니다. 다음 날 김 과장이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망이는 어디 있나요? 낮잠 자고 있어요. 김 과장이 잠든 희망이를 살펴봤습니다. 정말 잘 자라고 있네요. 살도 많이 쪘고 이유식도 잘 먹어요. 만석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김 과장이 집안을 점검했습니다. 아기용품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잘 키우고 계시네요. 보고서에 좋게 쓰겠어요. 고맙습니다. 김 과장이 만석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혹시 힘든 점은 없으세요? 체력적으로는 조금 힘들지만 괜찮아요. 주변에 도움받을 사람은 있고요. 김할머니가 낮에 봐주세요.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김 과장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계속 잘 부탁드려요. 희망이가 정말 복받은 아이예요. 김 과장이 돌아간 후 만석이 희망이를 안았습니다. 희망아,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희망이가 만석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모든 대답이었습니다. 저녁에 만석이 희망이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단지 내 다른 주민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만석 씨, 아기가 또 컸네요. 네, 요즘 많이 먹어서요. 정말 잘 키우시네요. 감탄스러워요. 만석이 뿌듯해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희망이와 함께하는 일상이 점점 더 소중해졌습니다. 희망아, 내일은 뭐라고 놀까? 희망이가 옹알이로 대답했습니다. 만석이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 같았습니다. 희망이가 5살이 되던 해봄, 만석이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지하 원룸에서 투룸으로 옮기기 위해 3년간 모은 돈을 털어야 했습니다. 희망아, 새 집에 가면 너만의 방이 생겨. 만석이 희망이와 함께 짐을 정리했습니다. 희망이가 자신의 장난감을 박스에 넣으며 신이 났습니다. 아빠, 내 방에서는 뭘 할 수 있어? 친구들도 초대할 수 있고 그림도 마음껏 그릴 수 있어. 희망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가장 좋아했거든요. 새 집은 1층이라 햇빛도 잘 들었습니다. 만석이 희망이 방에 작은 책상과 의자를 놓아줬습니다. 와, 정말 내 방이야. 희망이가 방 안을 뛰어다니며 좋아했습니다. 만석이 딸의 기쁜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희망아, 이제 어린이집도 가야 해. 어린이집이 뭐야?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공부하는 곳이야.
희망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도 같이 가? 아빠는 일하러 가야 하고 희망이는 어린이집에서 새 친구들을 만나는 거야. 다음 주 월요일 만석이 희망이의 손을 잡고 푸른 하늘 어린이집으로 갔습니다. 희망이가 만석의 옷자락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망이 아버지시죠? 젊은 여선생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처음이라 좀 떨리네요. 걱정 마세요. 희망이가 금방 적응할 거예요. 희망이가 만석 뒤에 숨어서 선생님을 쳐다봤습니다. 희망아,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희망이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교실 안에는 여러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희망이가 신기한 듯 둘러봤습니다. 아빠, 저 아이들은 뭐해? 레고 만들기 하고 있네. 희망이도 해볼래? 만석이 희망이를 아이들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얘들아, 새 친구 희망이야.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안녕, 나는 지훈이야. 한 남자아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나는 수민이야. 같이 놀자. 여자아이도 희망이에게 다가왔습니다. 희망이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언제 와? 저녁에 데리러 올게. 재미있게 놀고 있어. 만석이 희망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일터로 향했습니다. 오후에 만석이 희망이를 데리러 갔을 때였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아빠는 뭐 하세요? 한 엄마가 만석에게 물었습니다. 청소 일을 해요. 만석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학부모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조용해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수고 많으세요. 겉으로는 예의를 지켰지만 뭔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희망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 친구들이랑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불렀어. 그래, 다행이다. 내일도 가고 싶어? 응. 수민이랑 지훈이가 내일 또 놀자고 했어. 만석이 안도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희망이는 어린이집 생활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말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렸습니다. 희망이는 정말 똑똑해요. 선생님이 만석에게 말했습니다. 언어 발달도 빠르고 창의력도 뛰어나요. 만석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학부모 모임에서 생겼습니다. 만석이 참석한 첫 번째 모임에서였습니다. 아이들 체험학습을 계획하고 있어요. 학부모 회장인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키즈카페 대여비로 인당 5만 원씩 거두려고 하는데요. 다른 부모들은 쉽게 동의했습니다. 만석만 망설였습니다. 혹시 부담되시나요? 박 여사가 만석을 쳐다봤습니다. 아니에요. 참여하겠습니다. 만석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만석이 가계부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를 줄여야 했습니다. 희망아, 아빠가 미안해. 다른 친구들처럼 많은 걸 해주지 못해서. 희망이가 만석의 볼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빠. 나는 아빠랑 있는 게 제일 좋아. 만석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희망이의 재능이 점점 드러났습니다. 특히 그림 그리기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희망이가 그린 그림이에요. 선생님이 만석에게 희망이의 작품을 보여줬습니다. 가족을 그린 그림이었는데 만석이 희망이보다 훨씬 크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빠는 왜 이렇게 크게 그렸어? 만석이 희망이에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크고 멋있으니까. 희망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그 그림을 복도에 전시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이 지나가며 보게 됐습니다. 저 아이 그림 참 잘 그리네. 아, 청소하시는 분 딸이요. 아, 그렇구나.
은근히 거리를 두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희망이가 집에 와서 울먹였습니다. 아빠, 은지가 이상한 말 했어. 뭐라고 했는데? 우리 아빠는 쓰레기 치우는 일 한다고. 만석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희망아, 아빠 일이 창피해? 아니야. 아빠가 제일 좋아. 희망이가 만석을 꼭 안았습니다. 그럼 됐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 만석이 희망이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어린이집에서 학예회가 열렸습니다. 희망이가 동화 속 공주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빠, 꼭 봐야 해. 당연히 볼게. 우리 희망이 공주님. 학예회 당일 만석이 일찍 일을 마치고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다른 부모들은 정장을 입고 왔는데 만석은 평상복이었습니다. 희망이가 무대에 올라 연기를 했습니다. 만석이 박수를 치며 응원했습니다. 잘한다. 우리 희망이. 다른 부모들이 만석을 쳐다봤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컸나 싶어 만석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희망이가 만석에게 뛰어왔습니다. 아빠 어땠어? 최고였어. 진짜 공주 같았어. 만석이 희망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때 다른 엄마가 아이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런 아이랑은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 왜요? 그냥 환경이 다르잖아. 만석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희망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내일부터 태권도 배우고 싶어. 태권도? 지훈이가 태권도장 다니는데 정말 멋있어 보여. 만석이 망설였습니다. 월회비가 10만 원이었습니다. 아빠가 생각해 볼게. 며칠 후 만석이 태권도장을 찾아갔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이가 태권도 배우고 싶어 한다고 하던데. 네, 그런데 회비가. 만석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관장이 만석의 사정을 눈치챘습니다. 아, 혹시 형편이 어려우시면. 아니에요. 정상 회비 내겠습니다. 만석이 자존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관장이 만석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아이가 열심히 하면 장학생으로 선발할게요. 장학생이요? 네, 우리 도장에서 운영하는 제도예요. 관장의 배려에 만석이 고마워했습니다. 희망이가 태권도를 시작했습니다. 첫 수업에 가는 날 만석이 도복을 입혀줬습니다. 우리 희망이 정말 멋있다. 아빠, 나 태권도 잘할 수 있을까? 당연히 잘할 거야. 우리 희망이는 뭐든 잘하니까. 희망이가 자신감을 갖고 태권도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에 만석이 희망이를 데리러 갔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희망이가 정말 소질이 있어요. 관장이 만석에게 말했습니다. 집중력도 좋고 동작도 금방 따라해요. 만석이 뿌듯해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대회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가능성이 보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희망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태권도 정말 재미있어. 매일 가고 싶어? 그래. 그럼 열심히 하자. 만석이 희망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만석이 적금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희망이 교육비로 모은 돈이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희망아, 아빠가 더 열심히 일해서 네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게 해줄게. 만석이 자고 있는 희망이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만석이 새벽 택배 분류 일을 추가로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 4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지만 희망이를 위해서였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 희망이가 새벽에 잠깐 깨서 물었습니다. 아빠가 할 일이 있어서. 다시 자. 만석이 희망이를 재우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피곤했지만 희망이의 밝은 미소를 떠올리며 힘을 냈습니다. 딸의 꿈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희망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만석이 새 교복을 입힌 딸을 바라봤습니다. 노란색 가방을 맨 희망이가 거울 앞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아빠, 나 예뻐? 세상에서 제일 예쁜 초등학생이야. 만석이 희망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긴장되지 않아? 아니야. 빨리 학교 가고 싶어. 희망이가 신이 나서 뛰어다녔습니다. 학교 앞에 도착하자 많은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새 교복을 입은 아이들과 정장을 차려입은 부모들로 북적였습니다. 만석이 평상복 차림에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를 위해 당당히 걸었습니다. 1학년 3반 김희망. 담임 선생님이 출석을 부를 때 희망이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만석이 딸의 당당한 모습에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교실에서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인 이은주가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아이들을 잘 부탁드려요. 학부모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오늘부터 아이들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가정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이은주 선생님의 말에 학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학부모들끼리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혹시 희망이 아버지세요? 한 학부모가 만석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수진이 엄마예요. 희망이랑 수진이가 어린이집에서 친했거든요. 아, 반갑습니다. 만석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희망이가 그림을 정말 잘 그려요. 부러워요. 고맙습니다. 그때 다른 학부모가 끼어들었습니다. 희망이 아버지는 어떤 일 하세요? 청소 일을 합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학부모들의 시선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수고 많으시겠어요. 겉으로는 예의를 지켰지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희망이가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수진이랑 같은 반이야. 그리고 새 친구도 많이 생겼어. 그래, 다행이다. 선생님도 정말 예쁘고 친절해. 희망이의 밝은 모습에 만석이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 후 첫 번째 학부모 상담 날이었습니다. 만석이 일찍 일을 마치고 학교에 갔습니다. 희망이 아버지시죠? 안녕하세요. 이은주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희망이가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선생님의 말에 만석이 놀랐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수업 집중도도 높고 창의력도 뛰어나요. 특히 국어와 미술 시간에 두각을 나타내요. 만석이 뿌듯해했습니다.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배려심도 깊어요. 다행이네요. 선생님이 희망이의 그림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희망이가 가족을 그린 거예요. 그림 속에는 큰 아빠와 작은 희망이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옆에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천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 천사는 누구예요? 만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희망이가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하늘에서 자기랑 아빠를 지켜본다고요. 만석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버님도 정말 잘 키우고 계세요. 희망이 마음이 정말 따뜻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다른 학부모가 만석을 불렀습니다. 희망이 아버님, 잠깐만요. 돌아보니 수진이 엄마였습니다. 네. 아이들 생일 파티 준비하는데 참여하실 수 있나요? 생일 파티요? 수진이 생일에 반 친구들을 초대하려고 해요. 호텔 뷔페 예약했는데 수진이 엄마가 가격을 말하자 만석이 당황했습니다. 인당 5만 원이었습니다. 아, 그게... 만석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담되시면 괜찮아요. 수진이 엄마가 만석의 상황을 눈치챘습니다. 아니에요, 참여하겠습니다.
만석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만석이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를 또 줄여야 했습니다. 희망아, 수진이 생일 파티 가고 싶지? 정말? 갈 수 있어? 희망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당연히 가야지. 친구 생일인데. 만석이 딸의 기쁜 모습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생일 파티 당일 만석이 희망이를 예쁘게 단장시켰습니다. 새 원피스를 입힌 희망이가 거울을 보며 좋아했습니다. 아빠, 나 공주 같아? 우리 희망이가 제일 예뻐. 호텔에 도착하자 화려한 파티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멋지게 차려입고 와 있었습니다. 와, 여기 정말 예뻐. 희망이가 감탄하며 둘러봤습니다. 파티가 시작되고 아이들이 즐겁게 놀았습니다. 희망이도 친구들과 어울려 웃고 떠들었습니다. 만석이 한 구석에서 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다른 부모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만석은 홀로 있었습니다. 희망이 아빠, 여기 계셨네요. 수진이 엄마가 다가왔습니다. 네,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 보고 있었어요. 희망이가 정말 착해요. 수진이가 많이 좋아해요. 수진이도 착한 아이더라고요. 그때 다른 엄마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 영어학원에 수학학원까지. 한 달에 100만 원은 기본이지. 예체능까지 하면 더하고. 만석이 그 대화를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희망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 친구들이랑 또 놀고 싶어? 그래, 다행이다. 근데 다른 친구들은 영어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운대. 희망이의 말에 만석이 찔렸습니다. 희망아, 너도 배우고 싶어? 응, 조금. 근데 아빠가 힘들까봐. 희망이가 만석을 걱정하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빠가 방법을 찾아볼게. 그날 밤 만석이 인터넷으로 학원비를 알아봤습니다. 영어학원만 월 15만 원, 피아노는 월 10만 원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만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만석이 새벽 택배 분류 일을 하나 더 늘렸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딸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만석이 희망이를 데리고 영어학원에 갔습니다. 상담 받으러 왔는데요. 네, 어서 오세요. 아이가 몇 살이에요? 8살입니다. 레벨 테스트부터 해볼게요. 희망이가 간단한 영어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기초가 전혀 없네요. 파닉스부터 시작해야겠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1년은 해야 다른 아이들을 따라갈 수 있어요. 만석이 비용을 계산해 봤습니다. 월 15만 원씩 1년이면 180만 원이었습니다. 등록하시겠어요? 네, 등록하겠습니다. 만석이 어렵게 결정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희망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고마워. 나 열심히 공부할게. 우리 희망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건 다 해주고 싶어. 만석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만석이 적금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희망이 교육비를 위해 모은 돈에서 일부를 빼야 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만석이 아내의 영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희망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지 않게 해주고 싶어. 영정 속 순자가 웃는 것 같았습니다. 만석이 용기를 냈습니다. 다음 날부터 희망이가 영어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점점 실력이 늘었습니다. 아빠, 오늘 선생님이 칭찬해줬어. 정말? 뭐라고 하던? 발음이 좋다고, 열심히 한다고. 희망이의 밝은 모습에 만석이 모든 피로가 날아갔습니다. 한 달 후 첫 번째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희망이가 전 과목 상위권이었습니다. 희망아, 정말 잘했다. 만석이 딸을 꼭 안았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 아빠. 그래, 우리 희망이. 아빠가 항상 응원할게. 희망이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만석이 행복했습니다. 힘든 일상이지만 딸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희망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된 여름방학이었습니다. 만석이 일하러 나간 사이 희망이가 방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봉투를 열어보니 가족관계 증명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희망이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입양신고일 2009년 10월 20일 희망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생년월일은 2009년 9월 15일로 알고 있었는데 입양신고일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희망이가 서류를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친부모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설마 나는 아빠 친딸이 아닌 거야? 희망이가 봉투를 뒤져보니 다른 서류들도 나왔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임시보호 확인서였습니다. 김희망 양 임시보호 조치. 희망이가 서류를 읽으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석이 일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희망아, 아빠 왔다. 희망이가 급히 서류를 숨기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 그래? 얼굴이 안 좋네. 만석이 딸의 모습을 보고 걱정했습니다. 아빠. 희망이가 입술을 떨며 말을 꺼냈습니다. 나, 아빠 친딸 아니지? 만석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희망아, 그걸 어떻게 해? 서류를 봤어. 입양신고서. 희망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만석이 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희망아, 아빠가 설명해 줄게. 그럼 정말 내 친아빠가 아닌 거야? 희망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혈연으로는. 그래. 하지만 아빠한테는 너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이야. 만석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럼 내 진짜 부모는 어디 있어? 왜 날 버렸어? 희망이의 절규 같은 목소리에 만석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만석이 희망이를 안으려 했지만 희망이가 뿌리쳤습니다. 만지지 마. 거짓말쟁이. 희망아. 14년 동안 속였어. 나는 버려진 아이였던 거야. 희망이가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만석이 방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희망아, 문 열어. 아빠가 모든 걸 이야기해 줄게. 가라고. 아빠 아니잖아. 희망이의 울음소리가 방 안에서 들렸습니다. 만석이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1시간이 지나서야 희망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진짜 이야기해줘. 거짓말하지 말고. 희망이가 만석 앞에 앉았습니다. 만석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14년 전 10월 15일이었어. 아빠가 새벽에 쓰레기통을 치우다가 만석이 그날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희망이를 발견한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박스 안에 쪽지가 있었어. 제발 잘 키워주세요라고 쓰여 있었어. 희망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내 진짜 부모가 쓴 거야? 아마도. 그리고 이것도 있었어. 만석이 일어나 안방으로 갔습니다. 금고에서 금목걸이와 쪽지를 꺼내왔습니다. 이게 내가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던 거야?
희망이가 목걸이를 들여다봤습니다. S, Y, H라는 이니셜이 보였습니다. 아빠는 왜 나를 키우기로 했어? 그때 엄마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됐었어. 너무 외로웠거든. 만석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네가 그렇게 작고 차갑게 떨고 있는데 그냥 둘 수가 없었어. 희망이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어. 하지만 너를 안고 있는데 마음이 변했어. 그래서 나를 키우기로 한 거야? 그래. 엄마가 하늘에서 보낸 선물이라고 생각했어. 만석이 희망이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14년 동안 단 하루도 후회한 적 없어. 너는 아빠의 가장 소중한 딸이야. 희망이가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 진짜 부모는 왜 날 버린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 어려운 사정이 있었을 거야. 찾고 싶어. 희망이의 말에 만석이 놀랐습니다. 진짜 부모를 찾고 싶어. 왜 날 버렸는지 알고 싶어. 희망아, 아빠가 도와줄 거지? 만석이 고민했습니다. 희망이가 진짜 부모를 찾으면 자신과 멀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딸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아빠가 도와줄게. 정말? 응, 네가 원한다면. 희망이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아빠. 그 말에 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아빠라고 불러주는 희망이가 고마웠습니다. 다음 날 만석이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14년 전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은 이미 퇴직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수사 기록이 있나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 찾아봐야겠네요. 며칠 후 연락이 왔습니다. 기록은 있는데 별다른 단서가 없어요. 미아 신고도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럼 찾을 방법이 없나요? 사립탐정에게 의뢰해 보세요. 민간에서 더 자세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만석이 집에 돌아와 희망이에게 말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별다른 단서가 없대. 사립탐정을 써야 할 것 같아. 비용은 얼마나 들어? 조사비만 몇백만 원은 들 거야. 희망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이 많이 들면 괜찮아. 아빠가 마련할게. 만석이 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희망이 네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 해줄게. 그날 밤 희망이가 만석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 아까 화내서. 아니야,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아빠는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나를 구해준 거였어. 희망이의 말에 만석이 울컥했습니다. 고마워, 희망아. 진짜 부모를 찾아도 아빠가 최고야. 그건 변하지 않을 거야. 만석이 희망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도 희망이가 가장 소중해.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4년 동안의 추억들을 하나씩 되짚어보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비록 혈연은 아니지만 진정한 부녀지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희망이가 잠든 후 만석이 아내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순자야, 이제 어떻게 하지? 희망이가 진짜 부모를 찾고 싶어해. 만석이 걱정스러운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잃게 될까봐 무서워. 하지만 희망이 마음도 이해해. 영정 속 순자가 따뜻하게 웃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걱정하지 말라는 듯이. 그래, 희망이가 행복하면 된 거지. 만석이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딸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결과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희망이가 출생의 비밀을 안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만석이 아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서는데 낯선 여성이 계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40대 중반 여성이었습니다. 만석을 보자 일어서며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혹시 김만석 씨이신가요? 네, 맞습니다만. 안녕하세요.
제가 사립탐정 조미라입니다. 여성이 명함을 건네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사립탐정이요? 만석이 당황했습니다. 아직 사립탐정에게 의뢰하지 않았거든요. 14년 전에 실종된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만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은 조미라가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3년 전부터 이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연아라는 분이 의뢰인이에요. 서연아요? 네, 14년 전 신생아 때 납치를 당한 딸을 찾고 있어요. 조미라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유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만석이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희망이와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14년 전쯤 이 근처에서 아기를 발견하신 적 있나요? 조미라의 질문에 만석이 머뭇거렸습니다. 왜 저한테 오신 거죠? 최근에 입양 성공 사례가 언론에 보도됐잖아요. 그 기사를 보고 이 지역을 수소문하게 됐어요. 조미라가 신문 스크랩을 보여줬습니다. 지역 신문에 만석과 희망이의 이야기가 실린 것이었습니다. 김만석 씨가 14년 전에 아이를 입양하신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만석이 긴장했습니다. 혹시 그때 이런 목걸이를 보신 적 있나요? 조미라가 금목걸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S, Y, H 이니셜이 선명했습니다. 만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희망이와 함께 있던 목걸이와 똑같았습니다. 이건 혹시 아시는 것 같은데요? 조미라가 만석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학원에서 돌아온 희망이었습니다. 아빠 왔어요. 누구세요? 희망이가 조미라를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조미라가 희망이를 본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조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석이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희망아, 방에 가서 숙제해. 왜? 누구신지 궁금한데.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희망이가 아쉬워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조미라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아이예요. 분명히 저 아이가 맞아요. 뭐가 맞다는 거죠? 의뢰인이 찾는 아이요. 나이도 맞고 생김새도 비슷해요. 조미라가 가방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서연아의 어릴 적 사진이었습니다. 희망이와 놀랄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이분이 의뢰인 서연아 씨의 어릴 때 모습이에요. 만석이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비슷하네요. 목걸이는 어디 있어요? 확인해 봐야 해요. 만석이 고민했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만석이 안방으로 가서 금고를 열었습니다. 14년간 소중히 보관해온 목걸이와 쪽지를 꺼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만석이 목걸이를 조미라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맞나요? 조미라가 목걸이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맞아요. 이게 바로 그 목걸이예요. 조미라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의뢰인 서연아 씨가 딸에게 선물한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목에 걸어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만석의 머리가 하얗게 됐습니다. 그럼 희망이가 정말? 네, 확실합니다. 하지만 DNA 검사를 받아봐야겠어요. 조미라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의뢰인에게 연락드릴게요. 잠깐만요. 만석이 조미라를 말렸습니다. 희망이한테 먼저 설명해야 해요. 갑작스러우면 아이가 놀랄 거예요. 조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네요. 신중하게 해야죠. 오늘은 그냥 가세요. 희망이랑 상의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조미라가 명함을 하나 더 건넸습니다. 꼭 연락주세요.
의뢰인이 14년 동안 얼마나 기다렸는지. 조미라가 돌아간 후 만석이 망연자실 앉아 있었습니다. 두려웠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희망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아까 그분 누구였어? 희망아, 앉아봐. 만석이 무거운 마음으로 조미라와의 대화를 전했습니다. 그럼 내 진짜 엄마를 찾았다는 거야? 희망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 검사를 받아봐야 해. 받아보고 싶어. 희망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응. 궁금해. 나를 낳은 사람이 누구인지. 만석이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기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그럼 내일 연락해 볼게. 다음 날 오후 조미라와 함께 한 여성이 만석의 집을 찾았습니다. 40세로 보이는 단아한 여성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에서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아입니다. 여성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만석이 문을 열어주며 맞이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연아가 거실에 앉자마자 두리번거렸습니다. 희망이를 찾는 눈빛이었습니다. 아이는 어디 있나요? 방에 있어요. 부르겠습니다. 만석이 희망이를 불렀습니다. 희망아, 나와봐. 희망이가 방에서 나오자 서연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서연아가 손으로 입을 막으며 흐느꼈습니다. 정말 내 딸 같아. 희망이가 당황하며 만석 뒤에 숨었습니다. 희망아, 무서워하지 마. 만석이 딸을 달랬습니다. 서연아가 눈물을 닦으며 희망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목 뒤에 작은 점이 있니? 희망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요. 서연아가 더욱 확신했습니다. 맞아. 내 딸이 맞아. 서연아가 희망이를 안으려 했지만 희망이가 피했습니다. 낯선 사람이에요. 희망이의 말에 서연아가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14년 동안 기다렸는데 서연아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조미라가 중재했습니다. 일단 DNA 검사부터 받으시죠. 확실히 해야 해요. 그래요. 병원 가요. 서연아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희망아, 우리 병원 갈까? 만석이 딸에게 물었습니다. 응, 가볼래. 일행이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볼 안쪽 점막을 면봉으로 채취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서연아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또 기다려야 하네요. 확실하게 하는 게 좋아요. 만석이 대답했습니다. 서연아가 희망이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가끔 만날 수 있을까요?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희망이가 만석을 쳐다봤습니다. 아빠가 좋다고 하면.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해주세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서연아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희망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복잡해. 그럴 거야. 천천히 생각해봐. 검사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돼? 만석도 확실한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난 아빠랑 계속 살고 싶어. 희망이의 말에 만석이 안도했습니다. 아빠도 그래. 하지만 접은 마음도 이해해줘야 해. 알겠어. 일주일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DNA 일치율 99.99%입니다. 친모녀가 확실합니다. 서연아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내 딸이야. 하지만 희망이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14년 만에 찾은 친모와 14년간 키워준 아버지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이제 진짜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다음 날 서연아가 만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석 씨, 법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법원이요?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권 회복 신청을 해야 해요.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희망이는 당연히 저와 함께 살아야죠. 제가 친엄마니까요. 서연아의 단호한 목소리에 만석이 당황했습니다. 좀 더 천천히 하면 안 될까요? 희망이가 아직 14년을 기다렸어요. 더는 기다릴 수 없어요. 전화가 끊어진 후 만석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희망이가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빠,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희망아, 앉아봐. 만석이 서연아와의 통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법원에 간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돼?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만석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빠, 난 여기서 살고 싶어. 아빠랑 함께. 희망이가 만석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알겠어. 아빠가 방법을 찾아볼게. 다음 날 만석이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상담비만 30만 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만석이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 만석을 불렀습니다. 혹시 김만석 씨세요? 돌아보니 30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안녕하세요. 변호사 한정민입니다. 남성이 명함을 건네며 자기소개했습니다. 시민단체 아이들의 미래에서 일하고 있어요. 시민단체요? 네, 신문에서 만석 씨 이야기를 봤어요.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요. 한정민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무료 변론을 해드려요. 특히 아동 관련 사건은 우선적으로요. 만석이 놀랐습니다. 무료로요? 네, 혈연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한정민의 말에 만석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며칠 후 가정법원에서 첫 번째 조정이 열렸습니다. 만석과 한정민이 한쪽에, 서연아와 그녀의 변호사가 다른 쪽에 앉았습니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먼저 희망이와 개별 면담을 하겠습니다. 희망이가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20분 후에 나온 희망이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뭐라고 했어? 만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랑 계속 살고 싶다고 했어. 희망이의 말에 만석이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아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친엄마예요. 법적으로도 당연한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아이의 의사도 중요합니다. 한정민이 반박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중재했습니다. 일단 서로 만날 기회를 늘려보시죠. 그리고 다음 조정에서 다시 이야기해요. 첫 번째 조정은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그 주말 서연아가 희망이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어디 가고 싶어? 서연아가 희망이에게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희망이가 어색해했습니다. 그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서연아가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희망이는 불편해했습니다. 여기 너무 비싸 보여요. 괜찮아. 엄마가 낼게. 서연아의 말에 희망이가 움찔했습니다. 전 아직 엄마라고 부르기 어려워요. 그래. 미안해. 서연아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동네 분식집으로 장소를 바꿨습니다. 이게 더 편해. 희망이가 떡볶이를 먹으며 웃었습니다. 너는 뭘 좋아해? 서연아가 희망이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림 그리기요. 아빠가 미술 학원도 보내줬어요. 그래.
제가 어릴 때도 그림을 좋아했어. 서연아가 핸드폰에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어린 시절 그린 그림들이었습니다. 정말 비슷해. 희망이가 신기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 서연아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희망이가 태어났을 때 신었던 작은 신발이었습니다. 이걸 14년 동안 간직했어. 너를 잃은 후로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서연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희망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를 낳고 일주일 후였어. 유모차를 끌고 산책을 나갔는데 서연아가 14년 전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갑자기 낯선 남자들이 나타났어. 그들이 너를 빼앗아 갔어. 납치범들이었어요? 그래. 돈을 요구했어. 50억을. 서연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그들이 사라졌어. 너와 함께. 희망이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절대 아니야. 너는 우리 가족의 보물이었어. 서연아가 희망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14년 동안 매일 밤 울었어. 너를 찾지 못해서. 희망이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궁금했어요. 왜 저를 버렸는지. 버린 게 아니야. 빼앗긴 거야. 서연아가 희망이를 꼭 안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희망이도 서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희망이가 만석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그분 이야기 들어봤어. 어땠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 14년 동안 나를 찾아다녔대. 만석이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빠가 최고야. 그건 변하지 않아. 희망이의 말에 만석이 안도했습니다. 며칠 후 서연아가 만석을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희망이를 정말 잘 키우셨네요. 서연아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쉽지 않았을 텐데. 서연아가 만석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해주지 못한 부모 역할을 해주셨어요. 희망이가 제 인생의 전부예요. 만석의 진심이 서연아에게 전해졌습니다. 저도 희망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함께 키우면 안 될까요? 서연아의 제안에 만석이 놀랐습니다. 함께요? 네, 법적으로는 제가 친엄마이지만 실제로는 아버지가 더 필요해요. 그런 방법이 있나요? 공동 양육이요. 요즘 많이 하거든요. 서연아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희망이는 아버지와 계속 살고 저는 주말에만 만나는 거예요. 만석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희망이 교육비는 제가 지원하고 일상생활은 아버지가 맡는 거죠. 정말 그래도 될까요? 제가 친권을 포기하는 대신 면접교섭권만 갖는 거예요. 서연아의 제안이 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희망이한테 물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만석이 희망이와 상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정말 그럴 수 있어? 아빠랑 계속 살 수 있어? 그분이 그러겠다고 하시네. 좋아. 그럼 그렇게 하자. 희망이가 기뻐했습니다. 그분도 불쌍해. 14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희망이의 착한 마음에 만석이 뿌듯했습니다. 다음 조정에서 서연아가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친권은 포기하고 면접교섭권만 행사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놀랐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아이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한정민도 감탄했습니다. 혈연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네요. 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
희망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도 있고 서연아 이모도 있고. 이모라니. 서연아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언젠가는 엄마라고 불러줄 거야. 만석이 위로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을게요. 천천히 친해지면 돼요. 서연아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시작됐습니다. 혈연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었습니다. 희망이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던 날 만석과 서연아가 함께 입학식에 참석했습니다. 명문살 입고 교문 앞에서 희망이가 새 교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우리 희망이 정말 예쁘다. 만석이 딸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미술 특기자로 합격한 거 정말 자랑스러워요. 서연아도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학식장에서 교장 선생님이 신입생을 축하하는 말을 했습니다. 학부모 여러분, 자랑스러운 자녀들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장이 만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특히 김희망 학생의 아버지께서는 정말 훌륭하게 따님을 키우셨습니다. 만석이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 학부모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희망이가 두 사람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빠, 서연아 이모 봤어요? 교장 선생님이 아빠 칭찬했어요. 그럼 우리 아빠가 최고니까. 서연아가 자연스럽게 만석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이모도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당연한 일이야. 우리가 가족이잖아. 세 사람이 손을 잡고 학교를 나왔습니다. 한 달 후, 희망이가 학교에서 나의 가족 발표 시간이 있었습니다. 반 친구들과 선생님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가족이 있어요. 희망이가 당당하게 시작했습니다. 혈연으로는 아빠가 아니지만 저를 14년 동안 키워주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버지가 계세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빠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저를 위해 일하세요. 아플 때 밤새 돌봐주시고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든 해주세요. 희망이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친엄마도 찾았어요. 저를 14년 동안 찾아다니신 분이에요. 지금은 3명이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혈연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걸 발표가 끝나자 교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선생님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희망이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그날 저녁 희망이가 집에 와서 발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오늘 반 친구들한테 우리 이야기했어요. 어땠어? 다들 감동받았어요. 특히 수진이가 울더라고요. 만석이 딸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희망이가 자랑스러워. 며칠 후 서연아가 법원에 공식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희망이의 양육권을 만석에게 완전히 넘기는 문서였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법원 직원이 재차 확인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서연아가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저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있어요. 법적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만석이 희망이의 유일한 법정 후견인이 됐습니다. 그 소식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혈연 넘어선 진정한 가족사랑. 신문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만석의 50세 생일날 희망이와 서연아가 깜짝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과 희망이의 친구들까지 모였습니다. 만석 씨, 축하해요. 김할머니가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희망이 아빠, 정말 존경해요. 희망이의 친구 부모들도 참석했습니다. 파티장에서 희망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제 아빠 생일에 와주셔서 고마워요. 아빠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희망이가 만석에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직접 그린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만석과 희망이 그리고 서연아가 함께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순자가 웃으며 지켜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만석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이 흘렸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서연아도 만석에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작은 카페를 차릴 수 있는 창업 자금이었습니다. 이제 힘든 일 그만하세요. 꿈을 이루세요. 이런 걸 어떻게 해? 만석이 당황했습니다. 희망이 아빠니까 당연한 거예요. 서연아의 따뜻한 마음에 만석이 감사했습니다. 한 달 후 만석이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희망이네 카페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개업 첫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주민들과 희망이의 친구들이 응원했습니다. 아빠, 정말 멋있어요. 희망이가 앞치마를 두른 만석을 보며 좋아했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와주시네. 서연아도 기뻐했습니다. 카페는 금세 동네 명소가 됐습니다. 만석의 따뜻한 인품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느 날 희망이가 전국 고등학생 미술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상을 받은 작품은 들꽃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희망이가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그림은 아빠와 함께 산책하며 본 들꽃을 그린 거예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강하게 피어있는 모습이 아빠 같았어요. 관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아빠처럼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축하 만찬을 했습니다. 대학은 어디 갈 거야? 서연아가 물었습니다. 서울대 미술교육과에 가고 싶어요. 미술 선생님이 되려고? 아니요, 아동 미술치료사가 되고 싶어요. 희망이의 대답에 두 사람이 놀랐습니다. 저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상처받은 아이들을요. 정말 훌륭한 꿈이야. 만석이 딸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봄날 세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에서 3박 4일을 보냈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며 희망이가 말했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서연아가 희망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 정말 가족 같아요. 만석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14년 전 쓰레기통에서 작은 생명을 발견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순자야, 고마워. 정말 좋은 선물을 보내줬어. 만석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그냥 혼잣말이야.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희망이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 서연아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파도가 밀려오는 해변에서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만석이 일기를 썼습니다. 14년 전 오늘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 희망이가 내게 온 날이다. 이제는 서연아까지 우리 가족이 되었다. 정말 감사한 일이다. 앞으로도 희망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만석이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한 날들이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작은 생명이 한 남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김만석에게 희망이는 단순히 키워준 아이가 아니라 삶의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서연아 역시 14년간의 그리움 끝에 진정한 모성이 무엇인지 깨달았죠. 혈연이라는 끈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이 아닐까요? 만석이 새벽마다 일어나 희망이를 위해 일했던 그 시간들, 희망이가 아빠를 향해 보낸 순수한 미소들, 그리고 서연아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아이의 행복을 선택한 그 순간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택한 가족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가족보다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만석과 희망이 같은 아름다운 인연들이 만들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